JNS 텔레비전 Access of Truth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에밀리 슈라더이고 이번 주는 멕시코시티에서 촬영 중입니다. 곧 이스라엘 대사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그녀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암살 음모 표적이 된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큰 이야기들을 기다릴 수 없어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선 이란 내부 현지 상황에 대한 최신 소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세계에 보고하는 내용과 실제 상황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지에서 만난 의사들과 목격자들도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에서 예정되어 있던 처형이 실제로 중단되었다고 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800건의 처형이 취소됐다고 보고했지만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법부, 정권 관계자들, 정권에 동조하는 언론들까지도 처형 중단이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거의 매일 많은 처형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초법적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른바 국가의 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처형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는 현장에서 시위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란 내 의사들은 시위 중 실제 상황이 정권이 주장하는 현실과 매우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한 의사는 국제 언론의 병원들이 근거리에서 실탄에 맞아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시위자들로 인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히 가슴, 목, 그리고 머리에 총상을 입은 현상도 목격하고 있는데 이는 정권의 군대가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진들은 또한 많은 경우 보안군이 병원에 들어와 부상당한 시위자들을 체포했으며 일부 경우에는 실제로 그들을 처형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병원에 최루탄을 쏘기도 했고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모든 공공병원과 일부 사립병원까지 완전히 장악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감시와 협박을 받고 부상 시위자를 치료하거나 언론과 대화하지 못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여러 독립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시위 물결에서 36,500명 이상의 시위자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진들은 물론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야기했던 모든 소식통들도 그 숫자가 3만 명보다 훨씬 더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20일 넘게 정권 내부에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처형 중단이 보고되지만 정권 관계자들은 실제로는 반대 행동이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고위 인사와 정부 친화 언론이 미국의 이란 시위대와 이스라엘 지원 관련 위협을 재차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자산과 중동 내 이익에 대한 어떤 형태의 보복도 하겠다는 노골적인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정권 관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위가 끝난 후에 시위대에 대한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 중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 중 하나입니다. 그 표적 중 한 명이 하미드 하미디안이었고 저는 그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미드의 X에 올린 마지막 글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이란 국민을 지지해 달라고 직접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트윗을 올린 지 이틀 후 그는 시위 도중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것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카메라가 사라진 후 조용히 신원이 확인되어 제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권이 이번 사태 중 인터넷 차단을 집요하게 시도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란인들이 현지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동안 이슬람 공화국은 해외에서 조직적인 영향력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작전은 전 세계가 이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통제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터넷이 거의 3주 동안 차단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현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우회 방법을 찾지 않는 한 대체로 화이트 심이라고 불리는 심카드를 가진 사람들 뿐입니다. 정권은 내부 인물들에게만 제한된 인터넷을 허용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란 내부 실제 상황을 왜곡해 보여줍니다. 이제 골든 아울이라는 회사가 이러한 영향력 작전 중 일부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지난주에 그들이 발견한 내용에 대한 최신 소식이 있습니다. 골든 아울의 조사는 처음부터 이것이 자연스러운 온라인 토론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체계적이며 국가와 연계된 또는 실제로는 대규모 허위 정보 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작전은 주로 X에서 진행되며 골든 아울 조사에 따르면 주요 대상은 이란 내 이란인이 아닌 서방 국가 대중입니다. 골든아울은 X에서 수천 개 계정을 분석해 2단계 네트워크를 확인했으며 핵심에는 수백 개 원본 계정이 있었습니다. 이 계정들은 이슬람 공화국이 원하는 내러티브를 반복하거나 새로 만들어내며 그 주변을 형성했습니다. 수천 개의 증폭 계정들이 같은 내러티브와 콘텐츠를 빠르게 리트윗하거나 좋아요, 댓글로 허위 정보 캠페인을 조직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이제 게시 패턴은 동기화되어 있었고 반복적이었으며 심지어 주요 사건들, 물론 시위 격화, 처형 보도, 정권이 여러 시점에서 직면했을 국제적 비난, 그리고 제재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타이밍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골든아울이 이 모든 상황에서 발견한 가장 결정적인 사실 중 하나는 바로 그 타이밍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네트워크가 이란 내 인터넷이 차단된 동안에도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이란인들은 외부와 소통이나 라이브 스트리밍이 불가능했지만 이 계정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이것은 이 작전이 이란 외부에서 수행됐거나 일반 시민에게 허용되지 않는 특권적 접근 권한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골든아울은 이 네트워크에서 퍼뜨리고 있던 콘텐츠를 명확한 범주, 명확한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범주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언론에 이런 주장이 나오면 먼저 친정권, 친이란 혁명수비대 IRGC 선전이 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 지도부와 혁명수비대 IRGC를 칭송하는 내용입니다. 시위대 사망은 부인되거나 축소되며 때로는 무시됩니다. 두 번째로는 봉기를 정당하지 않다고 폄하하는 콘텐츠입니다. 시위대는 폭력적이거나 외세의 지원을 받는 집단, 혼란을 일으키는 자들, 혹은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운동을 도덕적으로 모호하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반대 인사, 특히 레자 팔라비 왕세자 지지자를 겨냥한 표적 공격입니다. 우리는 그와 지지자들을 향한 많은 비방, 음모론, 조롱을 봐왔으며 이런 것들은 수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사이 수년 만에 가장 단합된 이란 반대 세력을 약화시키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로 뭉친 반대 세력을 분열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네 번째 범주는 이런 분열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계정들이 분리주의적 수사를 증폭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특정 민족 집단이나 주변부 이념적 논쟁, 그리고 정체성 기반의 분열을 근거로 이란의 분열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골든 아울 연구진은 이 콘텐츠가 소수민족 강화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실 이는 반대 세력을 분열시키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강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지난 47년간 그들 행동과도 일치합니다. 다섯 번째 범주는 반서방적이고 심지어 반유대주의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인, 때로는 미국까지 이란의 불안 사태를 비난하는 다양한 콘텐츠였습니다. 정권이 국내에서 저지르는 폭력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 계정의 트윗으로 끔찍한 말과 살해 협박, 다양한 증오 발언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범주는 서구 내러티브를 겨냥합니다. 여러 계정이 자신들의 위치를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라고 밝혔으며 VPN을 쓰더라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이 영향력 작전의 주요 대상이 언론인이나 정책 이반자 또는 어떤 종류의 활동가들, 즉 기본적으로 서구 대중이지 이란 대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슬람 정권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다면 진실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골든아울은 잦은 게시 빈도 등 반자동화된 통제와 일치하는 여러 행동적 특징도 확인했습니다. 수천 개 트윗에서 반복된 문구와 시간대를 넘어 동시다발적으로 콘텐츠가 급증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골든아울이 밝혀낸 것은 내러티브 전쟁입니다. 이란 내에서는 국민에 대한 물리적 탄압이 있고 해외에서는 정보 정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이란 내 시위자들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테헤란의 완전한 인터넷 차단 덕분에 당신의 타임라인이 잘못된 정보로 채워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런던이나 파리, 워싱턴에서 트리타 파르시 같은 National Iranian American Council 소속 인물들을 포함한 그들의 선전원들이 대화를 장악합니다. 지금도 이런 내러티브 세탁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의 대규모 탄압이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국가의 폭력이 법 집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짧게 말하자면 이란 관련 언론 보도는 꼭 언급해야 하며 이는 이스라엘 보도와 비슷한 계속된 실패입니다. 현재 가장 큰 비판을 받는 곳 중 하나는 BBC이며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논평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묻는 모습을 봤습니다. 런던에서는 10만 명이 모였다고 보도된 대규모 시위와 이란 내에서 벌어지는 대량 학살, 그리고 이란의 장기적인 인터넷 차단 사태가 BBC의 보도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첫 화면과 방송에서 이란이 전혀 보이지 않거나 아주 작게 다뤄진 모습을 캡처해 공유했습니다.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국제 뉴스들은 예를 들어 가자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BBC에서 연일 대대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평가들은 이란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 진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 역시 기자로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들은 평소에도 오픈소스 영상을 자주 사용하고 이전에 촬영된 영상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영상을 꼭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뉴스는 일어난 일을 보도하고 목격자 증언이나 가족과 연락 중인 디아스포라 활동가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는 신중함이 사실상 자기 검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결국 이것이 이슬람 공화국 이란 자체를 돕는 결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납세자 자금으로 운영되는 Voice of America 페르시아어 방송 문제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 대중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방송은 이란인들에게 검열 없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쿠바나 이란처럼 정보 접근이 제한된 억압적인 정권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곳 기자들과 관계자들은 최근 레자 팔라비 왕세자 지지 표명이 검열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새 집권 이후 레자 팔라비 왕세자는 모든 보도에서 체계적으로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 내에서 왕세자에 대한 실제 대중적 지지를 반영하는 구호 인터뷰 성명들이 Voice of America 페르시아에서 적극적으로 축소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아예 생략되고 있습니다. Voice of America 페르시아 책임자 알리 자반 마흐디는 분리주의적 견해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그의 이란 정치 문제에 대한 견해에 대해 이란 언론인들과 디아스포라 미디어 인사들도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캐리 레이크가 이런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고 그의 정치적 견해로 편집 결정을 내리게 한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우려는 수천 건의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제가 본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도부는 우려를 해결하지 않고 내부 결속만 다졌습니다. 캐리 레이크는 무지에서든 악의에서든 Voice of America 페르시아어가 더 이상 이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검열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알리를 옹호해왔습니다. 그들은 최근 이란 내 시위에서 나온 모든 영상의 소리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레자 팔라비 왕세자 지지 검열 비난을 피하려는 조치입니다. 아무도 안 믿고 효과도 없어요. 캐리 레이크 할 일 하세요. 이제 오랫동안 이란인들을 분노시킨 것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정권 관리들이 가족과 해외에서 호화롭게 사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전 에피소드에서 알리 안사리를 다뤘지만 이번 주엔 그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알게 됐습니다. 이번 주 파이낸셜 타임즈의 조사에 따르면 IRGC와의 연루 혐의로 영국의 제재를 받은 이란 은행가 알리 안사리는 약 4억 유로 상당의 유럽 부동산 제국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당국은 이미 알리 안사리의 영국 내 자산을 동결했으며 1억 5천만 파운드 이상의 런던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번 조사는 더 많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알리 안사리의 유럽 자산에는 마요르카의 고급 골프 리조트, 오스트리아의 스키 호텔, 프랑크푸르트의 여러 고급 호텔, 그리고 독일의 대형 쇼핑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산들은 세인트 키츠 네비스, 룩셈부르크 등 여고의 페이퍼 컴퍼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럴 때 모든 돈의 출처를 알 수는 없지만 아는 사실도 있습니다. 정권은 그들의 엘리트들을 이용해 복잡한 금융구조와 역의 법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들을 이용해 자금을 이란 밖으로 옮기고 자산을 숨기며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서방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 알리셈 칸이 딸의 미국 성대한 결혼식을 통해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슬람 공화국 체제 내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중 하나인 라라자니 가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파티마 라라자니는 지난주까지 에모리 대학교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비난받고 해고됐는데 이는 옳은 조치지만 여기서 그쳐선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애초에 미국에 입국해서는 안 됐던 사람입니다. 추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영국을 살펴봅시다. 영국의 하디 라라자니는 스코틀랜드 대학에서 철학 교수로 공개적으로 일하며 학문적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란의 사법부와 정치 권력 구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라라자니의 다른 친척이 필소티드 홀딩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영국 국적도 있습니다. 왜 정권 고위 관리 자녀들은 영국, 캐나다, 미국 국적을 가질까요? 물론 이들 회사를 통해 오가는 모든 돈의 출처를 우리가 전부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권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정권 엘리트들이 가족에게 의존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들은 외국 거주권, 외국 시민권, 그리고 서구의 법률 시스템에 의존해서 자신들이 빼앗은, 즉 이란에서 훔친 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이란인들은 계속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자산을 동결하며 이슬람 공화국의 대사와 외교관들을 추방하고 제재나 부패한 정권과 연관된 비자를 취소하며 이 정권의 책임을 묻자는 요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주나 이민이 아니라 정권의 권력을 서구 시스템으로 의도적으로 세탁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 소식이 남아 있습니다. 843일 만에 마지막 인질인 론 가빌리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인질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어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론은 군인으로서 가장 먼저 들어가 마지막까지 남아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는 7일 사망했으며 그의 시신은 이슬람 공화국이 지원하는 테러리스트들이 수년간 협상 카드로 사용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를 장례 치르기 위해 2년 반이나 고통스럽게 기다렸습니다. 이제 론의 귀환이 지연된 것은 하마스가 그의 시신의 행방을 모른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주장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옳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테러 조직들은 항상 불성실하게 협상하며 그들과 협상해야 하는 사람들의 선의를 그들 자신에게 불리하게 무기화할 것입니다. 이번 주 액세스 오브 트루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은 소식과 인터뷰, 중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